자, 28번 봅시다. 이게 이거 문제가 길다. 자, 뭐 바둑판에 이제 돌이 있는 상태고 조건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일단 이동의 종류가 3개인 것도 짜증이 나는데 심지어 조건부 확률인 것도 짜증이 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시행까지 던지는 주사에 나오는 모두의 숫자가 이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상황 해석부터 해봅시다. 자, 격자의 바둑판에 있는데 며칠 봐도 바둑판이네. 오늘 혹시 선이 보이니? 잘 안 보여? 자세히 보세요. 여기 지금 검은 돌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멀리 띄워놓고 몇 개 칸일까 그려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바둑판이 있는데 여기 검은 돌 2개가 연달아서 붙어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얀 돌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얀 돌이 흰 돌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따라서 돌을 이동시키는 거. 주사위를 던져서 자, 1이랑 2가 나오면 흰 바둑돌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킨다 그랬고 그 다음에 3, 4, 5가 나오면 흰 바둑돌을 아래쪽으로 한 칸 옮기기로 했고 그 다음에 5, 6이 나오면 흰 바둑돌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동시킨대요. 오른쪽으로 위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 쉽게 얘기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한 칸 옮기겠다 라는 얘기도 되는 건데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근데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네. 흰 바둑돌이 이동하여 도착할 위치에 검은 바둑돌이 있으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즉 이동의 결과의 위치에 검은 돌이 있으면 주사위는 던져졌으나 돌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요즘나비죠. 처음에 내가 돌을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왔다. 그럼 지금 이 오른쪽 위에 검은 돌이 있으니까 이동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6이 나오면 흰 돌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이고 계속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사위를 총 몇 번을 던지냐면 6번이 아니라 7번을 던지네. 자, 지금 주사위를 6번, 7번 던져서 자, 흰 돌이 어느 위치에 도착을 하냐면 처음으로 S 지점에 도착했을 때 자, 처음으로 S에 도착했을 때 자, 두 번째 시행까지 던진 돌의 눈이 모두 이 이하의 확률. 자, 조건 방울고 일단은 봅시다. 항상 어떤 특정 위치에 가는 결론의 경우의 수를 만들려면 여기 S죠. 이 흰 돌이 여기 S라는 점까지 가기 위한 최소 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그치? 자, 지금 내가 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밑으로 움직이거나 대각선 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절대 대각선 위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첫 번째 시행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어디로 움직여야?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얘가 만약에 밑으로 한번 쓱 내려갔다고 쳐봅시다. 밑으로 네가 한번 쓱 내려갔다 치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가면서 왼쪽 옆으로 왼쪽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치? 그럼 이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이지? 6번 만에 처음에 S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총 우리는 몇 번 이동해야 돼? 7번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딴 데 잠깐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딴 데 잠깐 갔다 올 수 없어. 없지. 한 번 이동하면 분명히 다른 위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주황색 지금 화살표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6번을 이동을 있어야, 적어도 6번이 있어야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데 S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 7번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 번의 이동은 분명히 뭐 한다는 생각일까? 막힌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야 주사위를 7번 던져서 S에 처음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딩 꼬라박고 나서 밑으로 갔다 올라갔다 왼쪽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해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도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시행을 보면 얘가 왼쪽으로 먼저 출발했을 때 생각해보죠. 왼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 위로 갈 수는 없는 상태다. 그치? 우리가 최소 이동만 지금 보기로 했는데, 최소 이동을 보기 위해서 그럼 얘는 오른쪽 위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가면서 대각선 오른쪽 위로 간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내려가는 방법도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도 봐도 지금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위로 아래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몇 번? 5번이고 다시 갔다가 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세면 우리가 이 이동의 횟수를 정확하게 셀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게 분명히 생기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안 셉니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이동의 형태는 먼저 어떻게 결정을 짓냐면, 이 이동의 방향성의 결과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냥 횟수에 따르는 방정식을 풉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지금 이 왼쪽으로 가는 걸 X좌표가 1만큼 빠지는 결과로 본다 치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Y좌표가 1만큼 빠지는 결과. 그럼 6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 위로 한 칸씩 올라가니까 얘는 X좌표가 1만큼 더해지면서 Y좌표가 1만큼 더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각각의 이동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1번 안에서 X번이랑 Y번이랑 Z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나의 출발지에서 X좌표의 증가량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플러스 1이 되어야 한다. 그치? 그럼 여기 X좌표의 변화를 보면, 자, 이 주사위 1, 2가 X번 나오게 되면 X좌표는 왼쪽으로 한 칸씩 X번 가니까 마이너스 X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좌표 변화가 없으니까 6이 Z번 나오면서 X좌표는 다시 Z만큼 더해지겠죠.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이 무슨 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최종적으로 오른쪽 한 칸 가야 되니까 플러스 인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일반화해서. 그럼 다시 여기 Y좌표의 변화는 위로 몇 칸 간 거니까? 2칸 간 거니까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고, 얘가 Y번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Y씩 지금 마이너스 한 번씩 Y번 가게 되니까 Y좌표 변화는 마이너스 Y에 플러스 그대로 뭐가 될 수 있다? Z. 그럼 이게 지금 얼마 돼야 되냐면 2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체 시행 횟수가 지금 7번이 되니까 XYZ의 합이 얼마가 된다? 7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연립해서 XYZ 정하라는 얘기죠. 정해볼까요?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 이대로 연립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막힐 때. 그렇지, 막힐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까 적당히 하나 보면서 확인을 했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댕 막히는 게 있으니까 얘는 이동이 일어나는 횟수예요. 주사위를 던진 횟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동이 일어나는 횟수라고 하면 얘가 지금 플러스 7이면 얘가 이동한 횟수 합이 7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동한 횟수가 막히게 되면 6이 될 수도 있잖아. 뭐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 케이스를 사실 모두 탐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화에서. 자, 그럼 확인하러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x, y에 대한 변수를 봤을 때 x도 z도 y도 전부 다 z로 표현되니까 이 방정식을 분명히 z로 표현을 했을 거야. 그치? z로 표현하게 되면 x는 으악 넘어가면서 자, z-1이 되는 거고, y는 여기에서 자리 바꾸게 되면 z-2가 되면서 결국 3z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7된다고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와서 얘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럼 얘가 6이 될 때는 우변에 3의 배수가 된다.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그럼 5, 4는 되겠니? 안 되겠다. 그치? 점프해야 되고 뭐 되는 거 다시? 3 되는 것인데 이때는 또 z가 되는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네가 그럼 6이 될 때는 일단 0인 거는 말이 안 돼? 안 되지. 자, 그럼 6이 될 때부터 해보죠. 네가 6이 된다 그러면 z가 3이네요. 그럼 z가 3이면 z에 3 집어넣게 되면 3 넣으면 y는 1이고 x는 얼마? 2인 거. 여기까지 하다 보겠어? 자, 밑에는 z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마상 넘어가면. 그럼 z에 2를 집어넣고 z에 2를 집어넣으면 x는 1이 되고 y는 0이 돼요. 그럼 얘는 몇 번 이동만 해? 3번의 이동만 해 저기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얘는 막히는 걸 고려를 안 했잖아. 그치? 그럼 z라는 이동은 어떤 이동이었냐면 오른쪽 위로 가는 이동이었고, x라는 이동은 어떤 이동이었냐면 왼쪽으로 가는 이동이었어. 그럼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위로 가면 도달할 수 있긴 한데 무조건 뭐 하게 되지? 막히게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막히는 길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다. 그럼 되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집니다. 오른쪽 위로는 몇 번 가야 되고 3번 가야 되고, x는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몇 번에? 2번에, 아래쪽으로 몇 번? 3번. 얘가 필수 이동이야. 우리 필수 이동에 플러스 뭐 하는 거 한 번이 있어야 돼? 막히는 거 한 번이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 자리, 초록색 자리에 도달하는 모든 케이스를 이제 세어야 해요. 됐나요? 시작합시다. 바라본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행까지 던진 주사위님들 모두 이해하면 첫 번째 시행이랑 두 번째 시행에서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의 비율을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지? 자, 이제 하나씩 다 적습니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다행히 오른쪽 위로 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가면서 출발하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보자. 자, 밑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그리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있는 거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개 갔다가 왼쪽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와서 왼쪽으로 가는 거 될까? 아니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다가 가면 막힐 거고, 또 왼쪽 2번 가면 그럼 오른쪽 위로 가다 또 분명히 막힐 거니까 이게 분명히 기본적인 루틴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 경로 안에서 다행히 생각하는 거라서 제한적이네. 문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내려갔다가 이제 오른쪽 위로 갔다가 오른쪽 위로 갔다가 오른쪽 위로 갔다가 왼쪽 들어가는 거 할 건데, 이 사이에 뭐 하는 걸 포함시켜야 합니까? 막히는 걸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막히는 게 처음에 출발할 때 딩 나와서 출발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먼저 올라가면 막힐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내려오고 나서 이동할 때는 막힐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도 막히는 이동이 있어? 없어? 없지. 위로 가는 거 말고 막히는 건데, 이 위치에서 막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왼쪽으로 가서 딩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저 위치까지 만듭니다. 내려갔다가 2번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딩 가면서 막히는 거 있을 거고, 다시 들어오면 오른쪽 위로 갔다가 왼쪽 가는 거. 이 경우 있을 거고.
자, 그럼 다시 또 이 경우만은 막힐 수 있는 거. 여기서 막힐 수가 없고, 여기서 막힐 수가 없고, 여기는 도착하고 나면 끝이 된다. 그치? 그럼 케이스는 여기서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 계산해야 되죠. 다행히 순서 배치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이동에 그치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자, 여기 저희 여기서 볼때 저희 도착하고 내려가면 돼요. 7번 던져서 처음으로 했을 때 도착한다고요. 처음. 그치. 그치. 저기가 도착하고 이렇게 막 막히는 것도 만약 그 말이 없었으면, 그치. 7번째 S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으면 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럼 된겨?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케이스 두 가지고 확률 계산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그럼 대각선 위로 가는 확률이 6분의 1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확률이 그냥 6분의 3이고 조건부니까, 아니 조건부 확률이니까 비율 볼 거라서 약분 안 할게요. 그럼 얘는 다시 6분의 얼마? 2라고 생각합시다. 얘는 그러면 6에 6분의 1에 오른쪽 위로 가는 게 몇 번이니까? 4번이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건 한 번, 6분의 3은 한 번, 왼쪽 위로 가는 거 6분의 1, 2번 이렇게 곱해질 거. 우리 생각해보자. 어차피 7번의 이동형 분모에 이게 몇 수는 생길까? 7수는 생기고 그건 다 없을 거잖아. 그럼 분자 있는 수치만 곱하면 되지 않을까? 개수에 따라서.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건 뭐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곱하기 얼마? 2가 되는 거고 밑으로 가는 게 곱하기 얼마? 3짜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의미 있는 수치만 어쨌든 계산하면 3 곱하기 얘는 2의 제곱해서 그렇지 12를 만드는 거고. 자, 그럼 얘는 1, 1, 1이니까 무시하면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3, 8에 24 이렇게 비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먼저 밑으로 가는 건 했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왼쪽으로 갔을 때 생각해보면 아까 이 왼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대각선 갔다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막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나의 이동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왼쪽으로 갔다가 그래 애초에 올라가는 게 없잖아. 미쳤나 봐. 여기 왜 올라갔지? 왼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려가거나 오른쪽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왼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가게 되면 대각선 올라갈 때 무조건 막히게 되겠다. 그치? 그럼 왼쪽으로 무조건 몇 번 가야 되는 거고 2번 출발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왼쪽 갔다가 자 왼쪽 갔다가 대각선 위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6번의 이동에 따라서 도착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쵸? 저 사이에서도 그럼 막히는 거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가보자. 자 기본 형태는 왼쪽 가는 건데 자 왼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을까? 막히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겠죠. 뿅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중간 경로에서 막힐 수 있는 거 봅시다. 여기서 막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지. 그럼 왼쪽 갔다가 오른쪽 위로 가면서 막히고 그럼 다시 나머지 시행은 얘 순서대로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시 왼쪽 갔을 때는 여기서 막힐 리가 없고 여기서는 막힐 리가 있죠. 내려가면서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럼 왼쪽 갔다가 위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막히고 다시 위아래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막히는 거 있고 여기 위치에서 막히는 게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도달하게 되면서 7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경우의 수일 건데 그럼 이제 쌤이 일부러 색깔별로 표시해줬잖아. 흰색 화살표는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곱셈이죠.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약분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슨 색만 계산하면 돼? 초록색 비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 그럼 얘의 비율은 얼마짜리인 거고? 1짜리인 거고 왼쪽으로 하는 게 2짜리에서 여기 비율은 얼마? 2 여기는 다시 얼마? 1 여기는 다시 얼마? 1 내려가는 거 비율 얼마? 3 그럼 요거 다 더하게 되면 얘가 5짜리고 얘가 3짜리니까 8분의 얼마가 된다? 첫 해 두 번째 시행에서 왼쪽으로만 가는 거 얘기한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잖아. 그치?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에휴, 좋은 문제.
이게 원래 옛날부터 이게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있었거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어. 그 경기를 해서 점수를 취득하는 게임을 한 7번을 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니야, 그냥 저는 도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돌이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돌이 없는 문제가 있었고 대신 이동안에 어떤 특정 제한성을 두는 거지. 뭐 몇 회 안에 어디까지 이동한 후에 되는 경우의 수를 대라. 그런 문제들에 대한 독립시행의 조건 부합률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난해해서 빠졌었는데 올해 이렇게 됐네. 그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확통이 지금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막 섞여서 나오는데 쉬운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그냥 지금 현 시대를 반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쉬운 문제 말고 좀 복잡한 문제도 계속 출제해보는 이유는 2년풀을 반영해본 것 같고 2년 후에는 공통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확통으로 수능을 칠 거니까 그래서 너네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나 변별력이 될 만한 문제가 있는지 뭔가 표본으로 평가지를 삼는 것 같아요.